이제 여기에 원문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기운만으로 오롯이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넓고 깊은 도의 거울을 씻고 닦아서 흠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참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자연의 순환 운동을 배워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 누구나 다 쉬운 일일 것을, 어디 세상이 그래집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들여다 봐야 되겠죠. 우리는 맑고 고운 소리가 들릴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코를 스칠 때 역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 캄캄한 밤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밤길을 걸을 때 과연 그 내 마음이란 놈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볼 때 기쁜 마음과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만났을 때의 그 우울한 마음, 그것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또 외로울 때, 그때의 마음이 나라는 놈이 그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마음이란 놈인데 그 놈이 어디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나를 돌아다 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초를 모르면서 감히 나서서 남을 다스린다거나 남을 지배하려 든다면 그것은 욕심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다 원하죠. 누구나 좀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서 좀 폼 잡고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태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좌우를 살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화술이라고 합니다. 화술, 말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 화술이 능한 사람들은 다변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잘합니다. 예. 그러나 그 말 많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그 사람과의 대화를 연 길이겠어요? 사람들은 설득이 아닌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 예. 마음이, 즉 상대가 담고 있는 마음, 상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그 일들을 내가 설득이 아닌 이해로 다가가야 그들과의 대화가 터지는 것이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든다면 잠깐은 눈 감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왜 자유를 갈망하느냐? 사람들은 마다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이란 남의 말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정신을 지닌 본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체제에 의해서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마다가 다 자신의 뜻을 펴고 또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는가 들여다보면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왜? 그것은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누구의 억압이나 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의 규범, 규약, 나아가서는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또 이 법조차도 아주 웃기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웃기는 세상을.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웃기는 세상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들 편리한 법만 만들고, 예. 또 상대를 대화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억압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세상을 이끌고 온전한 자신들의 뜻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얻어 터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왜 그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욕심이 끝간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남한산성 뒤통수 자락에 자리 잡고 살 때 얘기입니다. 그 산에 이제 야트막한 산에 정상에 올라서 가끔씩은 저녁에 이제 그 산 정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름대로 사색도 하고 좀 수행의 어떤 공부를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한 5시나 돼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그 정상의 바위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오래전 얘기입니다. 바위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어떨 때는 뭐 11시도 되고 12시도 되고 시간 개념 없이 그러고 이제 참 수행에 임하던 때인데 멀리 보이는 그 서울 도봉산 자락, 삼각산 자락 쭉 내다보면서 저녁이 되니까 불빛이 화려하죠. 화려하죠. 육안으로 봐서 뭐 저게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아주 황홀경 같은 불빛에 의해서 도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살 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집 그 아래채가 그 대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숙집을 하는데 이제 하숙집 그 아래채는 하숙을 치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이 대학교 다니는 형들이 공부하고 그러던 곳인데 그 중에 한 형이
당시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라는 건 난 뭐 생각도, 우리 어리니까 생각도 못 하는데, 좌우지간 그 중에 한 형이 그 구청의 쓰레기차를 끌고 가끔 나타나요. 그리고 나도 가끔씩 태워주고, 예. 그래서 그 형 따라서 이제 그 쓰레기차를 타고 이제 그 쓰레기 골목에 이제 골목에 이제 모아놓은 그 뭐 연탄재니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인부들이 쓸어 담아 가지고 이제 이제 버리러 가죠. 그걸 버리러 가면, 지금은 제 기억에는 그것이 아마 번동이나 아니면 창동 쪽이 아니겠느냐.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동대문 끝터리쯤에 그 이제 그 하천변 그걸 이제 매립하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거기다 버리는데, 야, 내가 가을만 되면은 생각이 나는데, 그 쓰레기 버리는 그곳에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아주 그 잠깐만 잡아도 메뚜기를 한 곳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이 이제 전부 다 그 강아지 풀에다가 이제 이 목을 끼워가지고 거기서 구워주지요. 구워주면 그거 이제 참 홀짝홀짝 먹으면서, 또 때로는 메뚜기 잡아가면서 많이 잡아가지고 옵니다. 참 메뚜기가 엄청스럽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자리가 지금쯤에 보면은 큰 도로가 나 있고 백화점이 들어선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들어봐요. 네. 예전에는 그 쓰레기 버리는 매립지였는데 거기가.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메뚜기 아주 지천이었습니다. 지천. 네.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잡아서 형들이 구워주고, 또 나도 잡아서 또 봉지다 담아가지고 오고. 그때는 비닐봉지가 없었습니다. 종이봉지였지, 봉지도. 예. 잡아가지고 이제 또 집에 와서도 구워 먹고, 참 어릴 때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의 정상에서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수행자로서 그 남한산성 뒷자락에서 그 멀리를 내다보니까,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주택이 들어선과 동시에 많은 상가 건물들, 큰 도로가 뚫리고 백화점이 들어서는 자리가 아니었느냐, 그 생각을 해보죠. 말하자면 우리가 상전이 벽해된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만큼 세상이 변해가서 우리들에게 변화에 대한 실상을 눈으로 보게 해주잖아요. 내가 뭐 아닌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아름다운 꽃을 볼 때에, 꽃을 보면 또 뭐합니까? 꽃의 향기도 맡아야겠죠. 그때마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함께 소통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변화는 일정한 룰을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말하자면 그때는 동대문구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대문구청의 그 쓰레기차가 GMC 차라고, 그냥 미군들 그 장병들 실어 나르던 차였는데, 그 차가 문짝도 없었습니다. 네. 조수석에는 문짝도 없었고, 그냥 사람이 튕겨져 나가지 말라고 해서 가면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탁 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짝도 없이 다녔어요. 지금 같으면 말이나 되나요? 지금 같은 법에서는 그런 안전관리를 했다가는 난리 나죠. 근데 그때는 그거 안전관리 따질 시간이 없어요. 왜?
우선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차를 타면 의뢰 사람들도 조심해서 타니까. 예. 뭐 떨어져 다치는 사람은 없었죠.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이 나를 위한 법이냐 만인을 위한 법이냐. 법은 차별의 세상을, 평등의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있어야만이 그 법이 온당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집단을 위해서 있는 법이라면 그 법은 온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차별의 세상, 즉 차이가 나는 상태의 모순된 갈등이 있는 그러한 자리를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메꿔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얘기할 때는 그냥 상명하달식의 법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생긴 것은,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미는 거미줄을 타고 살며 사람은 경의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말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리분별하고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얘기죠. 법은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는 약속이지요, 그게. 근데 어디 그래져요? 요즘에는 법을 만드는 기관들이 참 많죠. 지방에도 지방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방에 그 각자 살림살이를 한답시고 법을 만들어 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악법들이, 생각지도 않은 잘못된 법들이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요걸 이제 요번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 시대에 승상인 이사라고 하는 분이 법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문헌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써서 있는 법이 옛 고자입니다. 고자. 법의 옛 고자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의 옛 고자입니다. 고자는 옛 고자, 옛날 글인데, 이 글을 파자에 보면 삼수변에 바이엄자에 탁트일 구자에 물세초에 오고갈거, 이렇게 해서 5개가 모여진 회의문자죠. 그래 이제 이 진나라 당시 승상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정승, 뭐 영의정급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지위인데, 진나라가 나라가 커짐으로 인해서 중국을 대륙을 통일함으로 해서 뭔가 일정한 그 규약, 서로의 말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어떤 법,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진나라 승상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무지로 할 수 없죠. 애민치국이라도 능무지호 할 수 있겠는가? 즉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무지로 할 수 없죠. 아무 우리가 요즘 시체말로 무대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글자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진나라 승상은 어느 날 성을 밖을 나와서 자신의 그 이제 종자죠. 말하자면 이제 그
신하 한 사람만 데리고 가볍게 성문을 빠져나옵니다. 나와서 강변을 쭉 걷게 되죠. 강변을 따라서 쭉 걸으면서 봄날에 그 실록이 점점 우거져가는 자연의 품속으로 점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시인의 번화가를 떠나서 이제 그 강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의 눈에 띈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닷가 물가에서 물가 바위를 보게 되는데, 그 바위의 위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한 100m 전방에나 이렇게 가까이 시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다 보니까, 그 큰 강물이 흘러가는 바위가,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 부분에 새가 말하자면 물새가 새끼를 낳아서 알을 까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벌레를 잡아다 먹여야 되겠죠. 벌레를.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는 이 어른이 가만히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보는데 한 번은 애미가 와서 새끼들에게 짹짹짹거리면 또 먹이를 주고 가면, 또 애미는 날아가면 또 애미가 또 와서 또 벌레를 잡아다 또 벌레를 먹여주고, 그거를 1시간 2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왜?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갖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는 것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겠어요? 그래, 승상인 이사는 그것을 한참을 넋을 잃거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퍼뜩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새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다 먹이고, 또 평화롭게 창공을 날면서 벌레를 잡아오며 가고 오고 하는 이것이 만인들의 규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퍼뜩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법법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삼수변에 바위엄자에 탁트일 구자에 물새초, 그 다음에 오고 갈 거, 즉 바위나 물이나 자연의 물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끼를 키우는 데에 장애가 없어. 사방이 탁 트였어. 예. 이 탁 트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즉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탁 트였다라고 하는 조건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자도 우리는 근자에 와서는 거자 하면 갈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갈거. 즉 지금 쓰고 있는 한문에서는 삼수변에 갈거자를 써서 법법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법법자의 옛 고자는
2000년이 더 된 2000살이 더 먹은 나이의 글이죠.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법이 삼수변에 갈 거로만 하니 당시에 새가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갖다 줬는데, 지금의 거자를 가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또 가면 어떻게 와요? 그렇구나. 이 거자는 오고 갈 거였구나. 당시에는 거자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오고 가되 스스럼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를 주고 또 가서 벌레를 잡아서 또 다시 오고, 오고 갈 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 법자를 써놓고 삼수변에 갈 거자로만 하니, 이거 뭐 갈 거자로만 얘기하면은 이 법은 막힌 법이죠. 뭐가 막혔어요? 위에서 지시하는 명령, 즉 상명하달의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래의 뜻, 법자가 지닌 평등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에 어긋나는 거죠. 무지막지한 거죠. 법은 나름대로의 차별을 평등의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란 누구에게나 같은 평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갈 거로만 안다면 그 법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군대라든가 어느 조직사회에서의 말은 윗사람의 말이 법이 되고, 또 그 법을 아랫사람이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특수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말할 때에 갈 거로 지시한다면 그 법은 온당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늘의 문이 매일 열리고 닫힙니다. 천지개벽의 시간이 되면 문은 열리고 또 닫힙니다. 그 모든 것은 천지자연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천지자연의 법은 오늘도 어금이 없고 어제도 어금이 없었으며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어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고 갈 거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삼수변에 갈 거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법의 굴레에서, 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법의 이름으로, 또 법을 안다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마다가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을 가지고 억압을 하면 안 되겠죠. 법은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장은 설득하려 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해를 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
아, 그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근데 이것이 법으로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좀 덜 익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빠져서 세상을 너무 어지럽게 흔들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 흠